연합뉴스 단독에 나왔습니다. 46억 흘러간 그 회사 김건희 집사와 무관. 입장을 냈지만 반전 단서 포착이란 기사인데 이거 엄청난 증언이 또 나왔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투자금이 김건희 집사의 회사로 넘어갈 때 개입한 사모펀드는 다른 사람이 100% 지분을 가졌던 회사입니다. 그동안 해명을 해왔고 자료까지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료까지 제출했어요? 그런데 취재 결과 특검은 회사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적이 없고 주인은 계속 김건희 집사 김애성씨였다는 단서를 잡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여기서 정말 결정적 증거가 나오는데 바로 부인 정씨가 그 회사는요 남편이 운영한 회사입니다. 하하, 대반전이죠. 더구나 특검이 46억은 어디 갔습니까? 행방을 묻자 남편이 처분해서 저는 잘 모른다, 자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자료까지 낸 사모펀드의 해명이 거짓이 밝혀진 것이죠. 더구나 부인 정씨가 어제 특검 조사에서 알려준 장소 그리고 연락처가 남편 김혜성씨가 맞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연락까지 취했다고 합니다. 자, 김혜성씨가 어제 내 부인의 출국 금지를 풀어주면 내가 귀국해 조사받겠다, 자 이렇게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장난이 심하죠. 김혜성씨 그냥 귀국해 조사를 받으세요. 제가 없으면. 지금 모습만 보더라도 김혜성씨가 정말 큰 범죄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자, 이처럼 부인 정씨가 나만 빼고 달아난 남편의 모든 것을 폭로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내가 더 많은 걸 폭로하기 전에 아내의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 그래서 아내를 데려오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도망가는 뭐 그런 그림 뻔하죠. 자, 아무튼 조금만 지나면 체포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전해보면서 언론개혁의 시작, 윤석열은 온라인 매체를 언론 취급을 하지 않았던 반면 이재명 정부는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언론사들까지 청와대 출입 기자단의 출입 허가를 내줬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뉴스공장, 고발뉴스TV,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박수. 언론개혁 또한 여러 법안과 제도로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저항이 검찰개혁보다 더욱더 심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체 또한 언론개혁의 신호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젠프가 자 이제 언론개혁의 신호탄을 날렸다. 왜냐하면 기존 제도권 중심으로만 운영되던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구조를 유튜브 매체까지 확대시켜 내것이 미디어가 주도에 전파했던 국민의 알 권리를 한층 더 많은 사람, 많은 각계 분야의 사람들이 폭넓게 볼 수 있게끔 자 이제 저변을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그림이겠죠. 더구나 이상호 기자, 장윤선 기자는 당대 최고의 진보 대한 언론인입니다. 오랫동안 활동했고 정말 대부 중에 대부죠. 자, 이상호 기자가 들어가면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연합뉴스의 기자 여기 계실 텐데, 넌 내 후배였으면 죽었어 이 개. 연합뉴스 이렇게 될 겁니다. 기사야 새끼야, 어디 있어 연합뉴스? 사상 최대 작전이라고 썼습니다. 맞아요.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저 기자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현장에서 쫓겨나온 해직 기자지만 저는 기자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사상 최대 작전이라고. 배가 수백 척 동원되고 하늘에 전투기 항공기 수십 척, 밤새 아낌없이 신호탄 900발 쐈다고 그랬습니다. 배 한 척도 없었어요. 나 탔어요. 내가 그날 저녁에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없었어요. 진짜예요. 무슨 불빛이. 부끄럽지만 행복하다 라는 사람들, 그들이 기자 명함을 파고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출입 기레기들 이제 끝났어. 전환길이 국힘당에 입당했다는 소식이 터지고 나서 첫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역대 최저치 17%가 나왔습니다. 이런 전환길은 한동훈 정계 은퇴하라, 장동혁 조경태 당 떠나라, 김문수에 대해서는 섭섭합니다 정도. 자, 이렇게 봤을 때 김문수를 지지하는 것으로도 보이고요. 그러자 한동훈의 반격이 나왔는데 국힘 윤어게인 구구 정당화 막아야 한다, 나라 망한다, 그러면서 구구 포획 세력과 싸울 것이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는 불출마. 그거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죠? 제가 전환길과 더불어 김계리를 일정이다,
보수 개멸을 위해 들어간 밀정이다 이런 생각을 전해봤는데, 그리고 김계리 이력 좀 진보 성향이 있었던 김계리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역시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또 헛소리를 남발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환길과 더불어 자 김계리 또 유튜브를 서로 자 유튜브에서 엄청 깝니다, 내부를. 그리고 김계리는 헛소리를 남발하면서 보수층들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하려는 작전은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소절만 말할게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너무 무서워서 막 새벽에 혼자 울부짖었다. 민주당의 차기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돌입과 함께 정청래 의원은 경선 초반 기선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첫 주말 순회 경선이 치러진 충청 영남권에서 큰 격차로 박찬대 의원을 따돌리며 누적 득표율 정청래 62.65%, 박찬대 37.35%로 격차는 무려 25.3%포인트로 벌어졌는데요. 정청래 의원도 박찬대 의원도 예상치 못한 압승이었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위원장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던 터라 초반 결과는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친명 최대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도 박찬대 의원으로 쏠리면서 명심까지 확보, 쉽사리 승부가 끝날 것이라는 추측이 무색해졌습니다. 강한 개혁 의지, 인지도 면에서 정청래 의원에게 뒤졌다는 평가와 함께 무엇보다 차별화에 실패했다는 게 박찬대 의원 측 자평입니다. 그런데 박찬대 의원의 뒤처진 결과가 과연 이것뿐이었을까요? 아무튼 폭우로 인한 일정 변경으로 시간을 번 상황에서 박찬대 의원은 강선우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막판에 정청래 의원과 차별화에 나서며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까지야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박찬대 의원의 페북 선거운동이 도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생긴 지금 뉴스토마토 여론조사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주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20대를 뺀 모든 연령층에서 정청래 의원이 압도적 지지를 받았는데요. 민주당의 세대별 지지 기반인 40대와 50대에서 정청래 의원이 크게 앞섰습니다. 40대 정청래 41.1%, 박찬대 26.6%, 50대 정청래 53.7%, 박찬대 16.4%로 나온 것인데요. 특히 50대에서 정 의원의 지지율이 13.1%포인트 크게 상승한 점이 눈에 띄었고 60대 정청래 38.7%, 박찬대 18.3%, 70세 이상 정청래 33.4%, 박찬대 19.3%로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 이상에서도 정청래 의원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진보층에서 정청래 48.4%, 박찬대 31.7%로 정청래 의원이 우위. 2주 전과 비교해 진보층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10.2%포인트에서 16.7%포인트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고 보수층은 정청래 24.8%, 박찬대 13.8%였습니다. 민심의 풍향계로 읽히는 중도층마저 정청래 34.4%, 박찬대 22.7%로 정청래 의원이 앞선 것이었습니다. 지지정당도 민주당 지지층 정청래 58.1%대 박찬대 31.8%로 60%가량의 지지를 받은 정 의원이 크게 앞섰는데 2주 전과 비교해 정청래 의원은 5.0%포인트 상승, 박찬대 의원은 4.5%포인트 하락하면서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입니다. 유일하게 국민의힘 지지층만 박찬대 10.1%, 정청래 7.9%로 국민의힘만 박찬대를 더 높게 선호하고 있군요. 박찬대 의원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30%가 반영되는 민주당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에선 정청래 48.9%, 박찬대 28.4%로 이것마저 정청래 의원이 앞서고 있는데 박찬대 의원님은 지금 하고 있는 선거 캠페인을 다시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일주일 시간이 있습니다. 두 분 다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논란 끝에 23일 자진 사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SNS에 강선우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 인간 강선우를 인간적으로 위로한다.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저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 그러면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다친 마음을 위로한다며 이번 논란 과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모두를 위로한다. 지난 15일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전 후보자에 대해 SNS에서 강선우는 따뜻한 엄마였고 훌륭한 국회의원이었다며 곧 장관님, 힘내시라며 강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또 다른 당권 주자인 박찬대 의원은 강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는데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강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내 인사 중 강 전 후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인물은 박찬대 의원이 처음이었는데 공교롭게 글을 올린 지 17분 만에 강선우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강선우 전 후보자의 잦은 사퇴로 현역 의원 불패론이 깨졌습니다.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강선우 후보자 이전까지 현역 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국민의힘과 언론들은 이걸 계기로 민주당을 엄청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강선우 의원 사퇴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전당대회를 마치고 새 당대표가 나와 이 사안을 하루속히 수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